여러 가지로 빅 뉴스가 많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3종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채굴까지 이제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허브가 됐다.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일관적이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매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한 리서치 보고서, 10월에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NFT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NFT에 대한 이해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해주고 있죠. 우리 중섭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10월은 참 이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빅 뉴스가 많았어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 사실 이제 지난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이제 뭐 중국이 이런 가상자산을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난 이후,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많은 화제를 모았던 또 앨런 머스크의 또 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었어요. 당시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또 빠르게 회복을 해서 비트코인 기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6만 달러를 넘긴 상황이 조금은 이제 그 시장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번 달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ETF가 승인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선물이긴 하지만 ETF 출시 뉴스가 사실은 가장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뭐 현재 기준, 오늘 촬영 기준 미국에서 이제 3종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1% 정도 남짓한 수준입니다. 남짓한 수준이고, 이제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거래소라든지 다른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매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그닥 이제 상품성이 있냐라는 어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의 뭐 GBTC라든지 이런 게 수수료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렇죠. 한 2% 정도 됐었죠. 예, 2% 정도가 됐었고, 이게 잘 환매라든지 이제 매매가 좀 용이하지 않은 경향이. 신탁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 플로우,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환매하고 뭐 매수할 때도 그렇고 그 매도할 때도 그렇고 사실 환매 period들이 상당히 길었었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ETF로 좀 풀어준 게 아무래도 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어필할 만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봐요. 이제 그 지난 몇 년간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되게 갑론을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이걸 금지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달러 패권 얘기도 하시고 브레튼 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좀 무색하게 할 만큼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스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뭐 그 중국처럼 금지하기보다는 이제 좀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포섭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미국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최근 들어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페드 제롬 파월 의장께서도 미국이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금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고, SEC 의장인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님도 중국처럼 이렇게 뭐 금지하거나 이런 건 안 할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규제 불확실성이 많이 덜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가상자산 과정에서 사실 뭐 채굴, 거래소, 뭐 투자 모든 것들을 사실 금지하는 횡보를 보인 이후로 사실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어떤 가버넌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채굴 시장에서도 마켓 쉐어가 이제 미국이 1위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 캠브리지의 이제 대한 금융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 중국이 이제 5월 이후에 원래는 이제 거래 매매 이런 것들을 금지를 했었는데 채굴까지 이제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점유율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 채굴 허브가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년간 인터넷 업계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기능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요거를 포용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그런 이제 자국 기업들을 많이 키워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문을 잠그고 이제 그 자국 기업들을 많이 이제 키워냈지만 어떤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 이게 이제 영향력을 미국 기업들만큼 발휘할 그런 거는 없었는데 많이 이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요쪽 산업에서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10년 정도 이게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었잖아요. 2017년 ICO 광풍도 있었고 큰 질곡의 어떤 계곡을 건너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제가 다른 채널이지만 좀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블록 얘기를 좀 하다가 저희가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월 디지털 자산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이 큰 변화가 저희가 감지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0년 1월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과 다른 변화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래에 몇 가지 여기에도 소개된 뭐 핌코 CIO의 발언이나 또 미국의 소방연기금 크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 그리고 계속해서 조정을 거두는 7월 초 중순까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일관적이었고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또 지금 프로세어즈나드, 바네크, 그리고 뭐 발킨이죠, 발키리 이런 그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계속되고 승인되고 출시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시장에 또 다른 큰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월간 디지털 자산 시장 동향은 저희가 뉴스도 놓고 또 보고서 링크 누르면 자세한 사항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NFT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블록체인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장한 수준.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예, 딱지잖아요. 근데 약간 레트로 감성인데